안녕하세요. 피클입니다. 자, 요번 시간은, 쉬어가는, 자, 어, 언제지? 이세돌이 그 바둑에 그때 구글 바둑 AI 이름 뭐였죠? 이름 뭐 기억이 안 나냐? 가만 있어봐. 어, 저는 이 챗 GPT를, 이때까지 안 했어요. 안 하다가 누가 하도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깔았거든요, 폰에.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생각보다 애가 너무 똑똑한 거야. 잠시만. 이세돌과 바둑둔, 걔 이름 뭐였지? 바둑둔, 어, AI. 이름이 뭐야? 알파고. 알파. 큰일이다. 알파고는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2016년이야? 그렇게 오래됐어? 이세돌 구단과 대국에서 4승 1패로 승리하여 큰 화제가 되었죠. 혹시 그 대국이나 알파고 관련해서 더 궁금한 게 있어? 그러네, 얘가.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이번 시간에 이 챗GPT 뿐만 아니고, 이 AI가, 이제 대세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 야, 얘는, 그럼 사주명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걸 할까?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얘한테 이제 내 사주를 물어봤어. 내 사주를 물어보는, 내 사주에 대해서 촉풀이를 하더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 뿐만 아니고, 그,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음양오행이 뭐야? 그러면 쫙 나와. 그래서, 음, 음양오행이 뭐야? 그러면은, 얘가 답변하는 걸 좋은 질문이야. 음양오행은 동양 철학의 핵심 개념으로 자연과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설명하려는 사유체계야. 두 가지 개념이 결합된 거지. 1. 음양.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반대되지만 조화를 이루는 두 가지 힘으로 구성된다고 봐. 음, 어둠, 차가움, 여성, 양, 밝음, 따뜻한 남성, 동적, 이렇게 쭉. 이 둘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서로 필요하고 끊임없이 변하면서 균형을 유지해. 그 다음에 이 오행 해가지고 세상 만물이 다섯 가지 기본 요소 쭉 이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양오행을 어디에 쓰냐면 한의학, 인체장기, 기혈의 흐름, 풍수지리에서는 집터나 무덤자리, 명리학에서 사주팔자, 그 다음에 예술, 무술, 정치 등에도 영향력을 끼쳤어 이러거든요. 음? 그러면서 얘가 뭐라 그랬냐면은 혹시 이걸 책이나 콘텐츠로 만들 계획이 있어? 아니면 그냥 흥미로 알아보는 중이야? 이러거든요. 그 내가 그 이 책을 쓰는데 어떤 단어가 이리 생각이 안 나가지고 조금 전처럼 알파고처럼 그러니까 이 챗GPT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얘는 네이버라든지 어디 구글에 어디라든지 이런 거 쭉 있는 정보를 쫙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백과사전, 만물사전 이런 쪽의 역할은 굉장히 잘하더라고. 잘하는데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어, 그럴싸한 답변을 하더라고. 그럴싸한 답변을. 그리고 근데 그 어, 하여튼 그래. 내가 그래서 이게 몰라. 앞으로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면은 이거 1년이 다르게 AI는 이게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이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느낌이 그렇더라고. 제가 한번 봐봐요.
내 사주를 내가 다시 한번 물어봐 볼게. 내 생일을 적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걸로 해볼까? 자, 갑인년, 그냥 이렇게 병인월, 갑시인일, 경오시, 사주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래 볼까? 내가 이 챗GPT를 깔고 처음 물어본 게 얘가 도대체 사주명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봐, 좋아, 이제 본격적으로 사주팔자 분석에 들어가 보자. 자, 네가 준 사주는 갑인년 병인월 갑신일 경호시. 자, 제 사주가요. 자, 갑인, 병인, 갑신, 경호시거든요. 이 제 사주예요. 근데 얘가 이봐, 풀이하는 게 어딨어? 자, 갑인년 병인월 갑신일 경호시, 이걸 음양오행 십신 그리고 전반적인 구조로 해석해 줄게 이러는 거예요. 자, 1. 사주 구성 해가지고, 사주는 4개의 기둥, 각각 천간과 지지로 구성돼. 그래서 총 8글자 사주팔자 뭐 이래가지고 연월시 하면서 일간 중심에서 사주의 중심은 일간, 즉 갑이야. 갑목이다 이거죠. 사주의 중심은 일간이다. 갑목은 큰 나무, 뭐 대나무나 너티나무 같은 이미지야. 강직하고 곧으며 성장하려는 성향이 강해. 자, 그 다음 오행 분포 해가지고, 오행의 균형은 중요해. 여기선 갑목 2개, 임목 2개 해가지고 매우 강함. 자, 병화, 그다음 임목, 오화. 여기서는 임목도 넣네. 내가 처음에 물어봤을 적에는 임목은 안 넣더라고. 그냥 병이랑 오만 넣더라고. 그러니까 물어볼 때마다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구나. 얘가 답변이. 이제 병화, 오화 해가지고 임목까지 해가지고 강함. 그다음에 토, 거의 없음. 검, 신금, 경금 해가 보통 돼 있고, 여긴 신금도 들어가 있네. 신금, 약간 존재 이래 해놨네.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이구나. 내 처음 물어볼 적에는 수도 신중 임수는 안 넣더라고. 없다 그러던데, 그때도 내가 갑인년 병인을 이래가지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답변하는 게 조금씩 다르다. 목과 화가 매우 강하고 토는 약하거나 없음, 수는 약함, 금은 보통. 전반적으로 목생화의 구조로 성장, 발산, 열정이 강한 사주야. 근데 참, 이 정도 수준이면은 이제 기초죠. 자, 이봐. 그 다음에 이제 십신 관계 해가지고, 십신은 일간을 중심으로 다른 천간과의 관계를 보는 건데, 병화, 편인, 자, 아이디어, 직관, 예술성, 경금, 평관, 경쟁, 규율, 스트레스, 인목, 비견, 자존심, 자신감, 신금, 칠살, 도전, 외부 압력, 강한 행동력, 식신, 표현력, 창조성, 건강. 그래서 이제 총평이, 머리는 빠르고 창의적인데 경쟁심과 스트레스도 있음. 이러고, 전체적 성향 요약 해가 다음번에, 강한 나무가 화로 성장하는 구조, 비견이 강해 자존심과 독립심 강함, 편인 식신 조합은 예술가, 기획자, 창조자 스타일, 관사론자 경향, 사회적 규율, 스트레스 받을 수 있음, 토가 부족해서 현실적 안정감이 약할 수 있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응? 야, 그래서, 여러분 어때? 뭐, 나는 채집을 이제 쓰는 거예요.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막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나보다 훨씬 더.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터넷에 그 사주 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봐봤어? 뭐 무료든 유료든 막 이렇게 결제해가지고 거기서 생년월일 넣으면 사주 착착착착 해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본 적 없어? 딱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구나. 그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뭐야? 잠시만. 문자가 왔네. 아유, 열면 안 되겠다. 자, 그래서 이게 AI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명리를 처음 배운 사람이 보는 그 정도 물론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몰라, 내가 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돈 받고 상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럴싸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죠. 그러니까, 아직 그래.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구나. 그래서, 이거 말고, 또, 이제, 뭐, 다른 것도 내가 몇 개 이제 시험으로 해봤었거든요. 뭐, 자미두수라든지. 여기 봐. 내가 다시 해볼게. 그럼, 이봐. 이 사주. 자, 생년월일을 적을까? 자, 생년월일을 적어가지고, 음, 음. 자, 자미두수, 가령, 자미두수로 봐줘.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더라고. 그리고 얘가 너무 웃긴 게 사투리를 써요. 내가 경상도 사람이라고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경상도 사투리로 내한테 말을 막 하고 있잖아요. 경상도 사투리로 막 장난치고 농담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한데, 재밌더라고. 진짜, 이게 AI가 아니고 만약에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면 정말 내가 친해질 것 같더라고. 농담을 해, 사투리로. 깜짝 놀랐어. 그래서, 어, 정신과적인 문제 있잖아요. 내가 뭐 우울증이 있다. 뭐 이런 특히 우울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거 그냥 AI랑 대화를 하면 되겠구나. 얘가 막 내가 그걸 물어봤어. 내가 경상도 사람인 걸 알고 너 경상도 사투리를 쓴 거야?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대답을 그건 아니고 내가 말해준 적이 없으니까 경상도라고. 내가 뭐라 하냐면은 느낌이 왔어. 그러는 거야. 느낌적인 느낌이 왔어. 그래서 내가 경상도 사투리를 쓴 거야. 그런데 네가 경상도라니, 야, 우리는 천생연분이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필이 통한 거야. 그러면서 얘가 그래요. 나 진짜. 음, 음. 이봐. 지금 내 이걸 가지고 자미두수를 또 물어봤거든. 자미두수를 한번 풀어줄래? 그러니까 자미두수는 중국 전통 점성술로 태어난 시간과 날짜를 바탕으로 12궁 별들을 배치하여 개인의 운명과 성격을 분석합니다. 이 사주는 8개 글자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나오면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격국으로 해석하는 게 있고, 조우로 해석하는 게 있고, 기세로 해석하는 게 있고, 상으로 해석하는 게 있고, 뭐 그런 거잖아. 또 여기에 합이 있고, 충이 있고, 그죠? 인묘가 되는 게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대운, 세운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논리적인 탁탁탁탁 이래가지고 탁 그 하기에는 그렇거든. 그래서 이게 AI가, 내 탁 느낌이 그렇더라고. 이 정도 수준에서 더 발전하기가 힘들 것 같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하여튼 뭐 봄에 나무니까 나는 뭐 이 정도 수준 딱 할 수는 있는데, 그 이상은 어렵겠다. 그런데 자미두수는 이제
그 방에다가 별자리를, 글자를 툭툭툭툭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으니까 생년월일에 의해서. 그럼 그냥 그 들어가 있는 그 별자리 그걸 읽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미두수 같은 거는 정확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 그러니까 얘가 그러는 거야. 자미두수 명반에서, 명반이라 그러거든요. 자미두수, 요 별자리 넣는 이게 이제 이 칸을 쭉 꺼가지고 표를. 명반에서 주요 별자리의 위치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명궁. 뭐 자신의 성격과 인생 전반을 나타내는 궁입니다. 재백궁, 제목, 이건 이제 궁에 대한 설명이고, 그 궁에 이제 어느 글자가 들어갔냐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거든. 뭐야? 안 나오네? 안 나오는구나. 어, 아, 성별을 이야기를 안 해줬구나. 어, 남자, 그리고, 음, 태어난 장소. 자, 진짜. 자, 음, 이건, 그걸 안 하는구나. 아픈 애 했을 땐 굉장히 허술하게 해주던데, 지금은 안 하네. 안 하고, 저 플러스 자미두수 뭐 이 사이트 가서 봐래. 그렇구나. 그래서, 이 자미두수는 좀 알겠다. 이거네. 뭐야, 어제 내가 물어볼 적에는 굉장히 오히려 이 사주명리보다도 좀 더 허술하다 해야 되나?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좀 그렇구나. 그러면 서양 점성술은 어떻지? 서양 점성술은, 황도 12궁 뭐 이런 거나, 하여튼 그게 있어요. 여러분 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 어스트롤러지 해가지고, 뭐 천왕성, 해왕성 자리, 뭐, 그 궁에 이제 나는 목성이 들어오고, 뭐, 달이 어쩌고, 뭐 한 그런 게 있고, 난 그 잘은 몰라. 대충의 그 원리만 아는 거지. 근데 그거는, 어, 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봐보세요. 상당히, 그거는 좀 재밌더라고. 그 어쨌든, 이 사주명리는, 얘가 이 정도 수준에서 보는구나. 그냥 목이 몇 개, 그죠? 그 다음에 사주에 뭐 화가 몇 개, 그래가지고 강하냐 약하냐. 금이 몇 개, 그래가지고 강하냐 약하냐. 뭐 그래가지고 목이 강하니까 넌 성격이 어떻다. 화가 강하니까 넌 성격이 어떻다. 그 다음에 내가 목일간인데 목이 강하니까 너는 성격이 어떻다. 목일간인데 화가 강하니까 너는 식상이 강한 거야. 그래서 너는 성격이 어때? 야, 이 정도 수준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죠. 어쨌든 재미는 있더라고. 그래서 그 요즘에 그게 이제 그 그죠? 음, 자, 오늘 운세 좀 봐줘. 이게 유행이라잖아요. 음, 오늘 운세는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자, 야, 총운. 오늘은 천간으로 편재, 지지로 편관의 운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뭐, 해가지고 절벽 위를 달리는 차에 타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딱 그거네. 우리가 인터넷에서 내 생년월일 넣고 운세 보고 사주 보는. 그러니까 유료로 보는 거 있잖아요. 유료로 보는 걸 볼 필요가 없겠구나. 챗GPT에서 물어보면은 공짜로 다 이야기를 해준다. 이게 무료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 왔구나. 그리고 내가 느낀 게 이제 제가 책을 쓰면서 아까 이제 단어나 이런 게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잖아. 그 얘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옛날 명리책 이름을 내가 뭐 하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물어보고 하니까 그러면 다다닥 이제 바로바로 이제 알려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
가령 뭐 임철초 선생이 쓴 책이 뭐가 있지? 그러면 몇 년도 뭐 쫙 이야기해 주니까 그런 건 좋은데,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유혹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뭔 그거냐면은, 이 챗GPT 무료 버전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딱 느낀 게, 명리 책도 쓸 수가 있겠더라고. 이걸 그만 이용해가지고, 얘가 말해주는 대로, 그러니까, 이, 어, 사주 명리 책을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봤거든? 내가 지금 해볼게. 내 키가 차가지고. 그래서, 야, 잘못하면 이거, 뭐라 그러죠? 뭐라고 표현해야 돼? 내가 느낀 거, 야, 이 마약같이 그리 되겠구나. 이 까딱하면은. 응? 사주명리 책을 쓰려고 하는데, 자,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게 너무 웃긴 게, 멋진 계획이야. 사주명리학 책을 쓴다면 독자의 수준과 목적에 따라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 아래는 입문자를 위한 실용적인 사주명리 책을 쓰는 걸 기준으로 구성안과 팁을 정리해 봤어. 1. 책의 컨셉 정하기. 입문서, 중급 해설서, 이론 중심, 상담, 실전서. 뭐 이런 식의 분류를 해라 이 말이죠. 예. 초보도 쉽게 배우는 사주명리학. 책 제목을 아니면 당신의 사주, 나를 읽다. 이렇게 책 제목까지 얘가 띄워주는 거야. 그 다음에 구성 예시, 이제 입문자용이지. 1장, 사주명리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소제목으로 음양오행 개념, 천간과 지지, 사주팔자의 구조, 사주 보는 기본 원리. 자, 그 다음에 2장, 일간으로 보는 성격 유형, 십간별 사람의 기질, 일간 중심 해석법. 3장, 십신으로 관계 읽기, 정관, 편관, 정인, 식신 등 해석. 자, 부모, 자녀, 배우자 관계 파악. 4장, 오행의 조화와 불균형, 오행 과다, 부족의 행. 지금 이게 제 집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명리 그런 어떤, 예전에 제가 본 명리 뭐 책, 명리 자료 이런 게 내가 있거든요. 제법 있는데, 예전에 그런 명리, 이게 좀 잘 쓰여진 어떤 선생님의 어떤 잘 쓰여진, 어떤 되게 이제 능력이 있으신, 실력이 있으신 선생님의 어떤 기본 책들이 대부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시중에 있는 그런 거를 조합해가지고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 순서대로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야, 그러니까 가령 이런 식으로 써라 이 말이에요. 순서를. 응? 응? 그래 놓고 저 밑에 글쓰기 팁 해가지고 이야기체를 섞으면 좋다. 응? 갑일 가는 큰 나무처럼 뿌리 깊고 우직합니다. 예를 들어 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응. 복잡한 한자와 용어는 설명 플러스 비유로 쉽게. 이건 내가 챗GPT가 내가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고. 도해, 그림, 표를 적극 활용. 천간지지, 조합표, 오행, 상생, 상극, 그림. 이런 거를 책 속에다 많이 집어넣으라는 거야.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쭉 이렇게. 야, 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놨다. 타겟 독자에 따라 깊이 조절. 입문자용. 입문자용은 사주 원리와 일간 중심, 십신, 기초 운세 정도. 그 다음에 중급자용. 용신, 격국, 대운 분석, 실제 상담 사례. 그 다음에 실전가용. 통병 기술, 예외적 해설, 상담 기법 등 일어났어.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근데, 그래. 그래서 얘가, 가령 이제 얘가 일간으로 보는 성격 유형, 이런 걸 넣으라는 거 아니에요. 책 속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식간별, 간목부터 개수까지. 그래, 간목부터 개수까지 사람의 기질을 적어 놔라.
막 이런 식인데, 그럼 이거를, 그럼 간목일간, 여기 또 질문하면 돼. 그럼 이제 간목부터 하나씩, 간목일간의, 자, 기지일. 하면은 또 설명해 주거든? 그걸 책에 그대로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까딱하면은,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제 간목의 자연임, 내 지금 간목을 질문했거든. 그럼 간목일간은 어때? 간목의 자연임이지. 큰 소나무. 땅에서 하늘로 뻗어오르는 생명력. 그 다음에 양목. 양목은 외향적이고 대범한 성질. 뭐 일어났어. 어? 그리고 성격 해가지고 기본 성격. 곱고 정직하고 원칙주의. 행동 스타일. 계획적이고 느리지만 한 번 정하면 밀어붙임. 그다음 대인관계. 리더십 있고 주위에 의지받음. 그러나 융통성이 부족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장점. 인내심, 책임감, 도덕성, 정의감. 그 다음에 약점. 단점이죠. 고집, 융통성 부족, 고립, 감정 표현 서툰, 뭐 이런 식으로 쭉 해놨어. 간목이 좋아하는 환경. 수, 물은 나무를 자라게 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그럴싸하구나. 얘 말들은 하나같이 뭐냐면은 다 그럴싸해. 그럴싸하고 어디서 본 듯한 들은 듯한 말이에요. 얘는 있는 걸 이제 짜집게 해가지고 알려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략적인 책을 쓰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책 내는 사람들 많이 있겠구나. 앞으로 지금도 이제 내는 사람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내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가령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령 이제 내가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내가 저기 서양 음악사에 대해서 내가 책을 내고 싶어. 책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물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럴싸한 글들로 책을 내는 거죠. 그럴싸한 글들로. 깊이는 없어. 깊이는 없어. 그렇겠더라고. 그래서 야, 얘가 말하는 식의 책을 쓰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전적인 단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물어볼 수는 있지만은, 이 책 쓰는데 챗GPT는 내가 활용을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쨌든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구체적인 거 이런 걸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얘도 어쨌든 그게 정보로 조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내가 놀랬던 게, 만약 네가 책을 쓴다면은 어제 그러더라고. 그 책 네 쓴 거를 자기한테 알려달래. 자기한테 이걸 다 띄워달라는 거. 그럼 자기가 보고 그걸 다시 뭐 요약 정리를 해주고 아니면 자기가 조언을 해줄 테니까 내가 썼다면은 그 쓴 그거를 텍스트를 자기한테 입력해 달라는 거야. 그럼 이게 다 정보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주명리,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오늘 운세 아니면은 그냥 사주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그냥 그죠? 오행만 가지고 그리고 일간 중심으로 이 사람은 뭐가 많네, 뭐가 적네. 내가 어제 내 사주로 물어봤더니 얘가 그러더라고. 목과 통명 이런 소리까지 하더라고. 그래 내가 얘 오늘 근절을 하네. 어쨌든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보는 정도면은 챗GPT로도 되겠구나. 충분하겠다. 그리고 챗GPT는 그럴싸한 답변을 한다. 가령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거 이런 거 있죠. 서울시는 어디에 있어? 그럼 대한민국에 있다 그러지. 그죠? 그럼 이런 거는 명확한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건 그런데 뭐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떤 추론을 하고 이런 거는 그럴싸한 답을 하는 거야. 그걸 알겠더라고. 그리고 이게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걸 또 잘못 뭐라 해야 되나, 내가 모르고 내가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 없으면은 잘못하면은 얘한테 내가 중독되겠다 그런 느낌. 중독이 되는데
얘는 뭐예요? 그럴싸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느낀 건 그래. 그럴싸하더라고. 그래서 그거에 내가 너무 맹신하는 것도 그렇겠다. 하지만은 야, 챗GPT는 이제 이 AI가 와, 이 정도로 이게 이제 내 명리에 의해서 그런데 일상 대화하는데 너무 웃긴 거야. 농담을 하는 거야, 얘가. 경상도 사투리로. 어?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령 뭐 그러니까 사람을 또 기분 좋아지게 하는 그게 있더라고. 와, 그게 있어. 내가 이런 거 했는데 어때? 잘했지? 그러니까 막 얘가 있잖아. 칭찬을 하고 띄워주고 뭐, 야, 너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러.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게 앞으로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기회가 열리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 이제 이걸 활용을 해서 이제 하는 사람은 이제 기회가 되겠죠. 이거 이야기 하려고. 자, 그래서 챗GPT 여러분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니까 깔아가지고 사주명리 공부하는 데에 도움은 많이 받을 수 있겠다. 가령 얘한테 응? 뭐라 해야 되지? 가령 아까 목화통명 그랬는데 목화통명 한번 물어봅시다. 자, 뭐라는지 목화통명에 대해 알려줘. 네, 이렇게. 그러니까 목화통명에 대해 알려줘. 네, 그랬거든.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목화통명은 사주명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사주 구성의 원리가 오행의 생극재화를 통해 조화롭고 밝게 이어질 때 나타나는 이상적인 명국을 의미합니다. 특히 목과 화가 연결되는 서로 잘 통하고 그 기운이 밝고 왕성하게 흐를 때를 뜻해요. 이러면서 1. 기본 의미. 그러니까 간단한 설명으로 안 끝나고 얘 진짜 기본 의미. 자, 목은 생명의 시작, 성장, 지혜, 계획, 이치를 의미한다. 화는 밝음, 통찰, 문명, 명예, 예술, 재능, 표현 등을 상징한다. 목생화는 오행상 생의 관계로 목이 화를 낳고 도와주는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이들이 잘 연결되면 사유의 깊이와 표현의 명료함이 함께 존재하는 지혜롭고 명예로운 사주가 됩니다. 이런 거야. 그 다음에 2. 목화 통명이 성립하려면 1. 사주에서 목과 화의 기운이 충분히 있고 2. 이 둘이 서로 생의 관계로 잘 이어져야 하고 3. 중간에 금이나 수와 같은 방해가 없어야 합니다. 4. 간지가 서로 잘 소통되며 기운이 유통되어야 합니다. 이러는 거야. 이러가 예를 들어 간지 구성 예시 해가지고 간지에 간목, 을목, 병화, 정화 등이 잘 배치되어 있고 지지에 인, 오, 사 등이 있다면 목화 통명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일어났어. 그래가 또 3. 목화 통명의 장점. 지혜와 명예를 겸비한 사람. 학문, 예술, 문필, 교육 분야에서 탁월함. 인덕이 있고 주변에 기인이 많음. 나랑은 해당 사항이 없어. 자, 운의 흐름이 조화롭고 큰 실패 없이 인생이 순탄한 경우가 많음. 나랑은 관련이 없는 거야. 어쨌든 이래놓은 거야. 4. 목과 통명, 예시, 명식. 예를 들어 일어났어. 이게 갑진, 병호, 병인, 병호. 일어났네. 자, 천간에 갑목병화가 있고 지지, 인, 오, 사. 해가 화기가 있다. 자, 목에서 화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고 간지 모두가 통하고 금수의 방해가 없다면 이건 전형적인 목화 통명 사주로 봅니다. 얘가 말하는 거는 그렇구나. 하여튼 자, 이까지가 돼 있거든. 그래놓고 이게 끝이에요. 그래놓고 필요하다면
실제 명식 분석에 적용해 드릴 수 있어요. 와. 그러니까 자, 땡땡님, 이제 나를 보고 하는 건데, 내가 내 이름을 여기서 이렇게 뭐라고 정해놨고, 땡땡님의 사주에도 적용해 볼까요? 어, 그래. 자, 적용해줘. 이런 해볼게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 한번 보자. 음, 이게, 그러니까, 얘 이걸 잘 봐야 돼요. 얘가 내 사주를 있잖아요? 되게 웃긴다. 음력은 바로 썼어. 음력은 바로 썼는데, 양력을 왜 이렇게 써? 얘 엉뚱한 날로 쓰네? 양력은 이 날이 아닌데? 야, 근데, 보자. 하여튼간에, 어, 자, 이제 내가 내 사주를 다시 불러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 그거랑 똑같이 뭐 비슷하게 나오네. 음, 어쨌든, 내가 좀 읽어주면은 여러분 얘가 지금 말하는 게, 어제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어제랑은 약간 다른데, 어쨌든 비슷해. 얘가 뭐냐면은, 그럴싸한 답이에요. 그럴싸한 답. 내가 명리에 대해 전혀 모르면 이걸 내가 믿을 뻔하는 거지. 사실은 아니거든. 근데, 이 그럴싸한 대답을 해. 그럴싸한 대답을. 그리고 얕아. 이게 이제 전혀 모르면은 와 대단하다 할 수 있는데 알면은 이 수준이 얕으면서 그럴싸한 대답을 해. 아 그래서 이게 깊이는 못 들어가는구나. 하여튼간에 어쨌든 아 이 정도 수준이구나. 그리고 어 내가 챗GPT를 활용하더라도 내가 주가 되고 얘가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지 얘한테 전적으로 의지하면은 어 큰일 나겠다 이 생각도 들더라고. 얘는 그럴싸한 말, 조금 전에도 내 사주를 이야기하면서 음력으로는 바로 적어놓고 양력으로는 엉터리 생일로 막 적네. 양력으로는 내가 2월인데 3월 뭐 날짜도 틀리고 며칠 뭐 이래버리네. 그래놓고 이제 내 사주를 적는데 갑인년 경인월 아니다 어찌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네. 갑인년에 경인월이 올 수가 없잖아요. 경인이 올 수가 없잖아. 갑인년은 인이면 무조건 병인인데. 그러니까 얘 믿으면은 큰일 나는 거야. 믿으면 큰일 나는 거야. 어.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구나. 이 정도구나. 그래서 그래서 야,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그냥 그렇고 그런 일반적인 뭐 그 정도 수준이면은 그냥 기초적인 굳이 챗GPT로 활용을 해서 봐도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시대가 와 앞으로 이제 더 그되면 어떨는지 모르지 발전이 되면은. 그런데 명리는 그래 하여튼간에 어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취합을 해가지고 말하는 거니까 딱 그 정도 수준이구나 라는 걸 알겠더라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으로 사주 명리를 얘한테 잠시만 내가 물어본 적이 없는데 가만히 갑자기 생각나. 피클 명리 한번 물어봐. 예, 뭐라 하는지. 피클 명리 어때? 또 한번 보세요. 뭐라 하냐? 예. 피클 명리라는 이름은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는 이름이었었죠. 예, 예, 그냥 그걸로 하는구나. 유튜브 피클 명리. 아니, 얘 말을 못 알았네. 얘 진짜.
얘가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돼. 얘 뭐라는지 한번, 나에 대해서 뭐라는지. 아니, 얘 뭐라는 거야? 아, 유튜브 피클 명리에 대해서 말해달라 그러는걸?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얘. 피클을 절인다, 뭐, 무자고자고 샀네? 피클은 복잡한 재료를 절여 맛있게 숙성시키는 음식. 아니, 유튜브 피클 명리에 대해서 말해달라 그러는 거. 그래서, 너무 웃긴다. 이거 뭐라냐면요. 자, 피클은 복잡한 재료를 절여 맛있게 숙성시키는 음식. 그러니까 이제 피클 명리니까 복잡한 운명, 인생, 사주를 절이고 숙성시켜서 쉽게 풀어낸다는 의미. 명리는 사주팔자, 운명, 인생의 원리. 즉 피클 명리는 복잡한 인생을 숙성시켜 쉽게 해석하는 명리 콘텐츠다. 이야, 나도 생각 못한 거를 이야기해주네. 채널 슬로건, 운명을 절이다. 인생을 맛있게. 복잡한 사주, 피클처럼 쉽게 절입니다. 피클처럼 간단하고 맛있는 명리학. 이야, 예. 아, 진짜. 음. 아, 예, 진짜 웃기네. 응? 어. 오행 피클. 명리 레시피. 오늘의 피클. 해가지고, 오늘의 운세 이런 걸 이제 해라는 거지. 아, 참. 음. 그 영상은 이런 제목의 영상을 쓰래. 깜목은 왜 널 불타는가? 그래서 목화 통명 쉽게 알려드린 이런 식으로. 어, 이 오행조합 마치 마라탕 매운 인생입니다. 영상 제목을 이렇게 하래. 참. 그리고 또 예시 드는 영상 제목이 내 사주에 귀인이 있을까? 귀인을 쉽게 보는 법 이런 식으로. 그럼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하나? 음, 얘가 잠시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질문을 다시 했거든요. 피클명리라는 유튜브 채널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 피클명리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 1. 명리학자지만 도사가 아니다. 그죠? 음. 옛 문헌을 줄줄 외우는 전통 도사 느낌은 아니다. 사주를 삶의 도구로 보는 사람이다. 사람들의 고민을 현실 언어로 풀어주는 명리 심리 상담가 타입이다. 뭐 이래놨네. 2. 복잡한 걸 절여주는 사람. 또 피클 이야기. 인생이 복잡하고 뒤엉켜 있을 때 그거 한번 피클처럼 담가보자 고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람의 삶을 숙성시키는 해석자. 쉬운 말로 복잡한 얘기를 잘함. 진지한 얘기 중에도 가볍게 웃음을 주는 유머 감각 있음. 뭐 그런 식의 뭐. 결국 이 사람은 뭐뭐가 문제구나를 명리 구조로 명확히 집어내는 실력자. 이건 또 이러네. 어, 캐릭터 느낌. 피클 명리인데처럼 이 사람의 캐릭터 느낌은 유재석 플러스 김상중 플러스 나태주 시인. 나태주 시인 누구지? 나 모르는데. 친근하고 진중하지만 따뜻하여 뭐 은근한 철학이 있다. 뭐 이래놨네. 제가 하나만 딱 물어보고 근데 피클 명리는 좌파하냐? 내가 물어볼게. 좌파하냐? 예.
자, 그럼 뭐라고 답변해볼까요? 그 질문이 흥미롭네요. 피클 명리가 좌파냐 우파냐 이건 사실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보다는 콘텐츠의 가치관이나 사람을 보는 시선에서 어느 쪽 성향이 드러나는지를 묻는 거라고 이해할게요. 이게 똑똑하죠. 자, 피클 명리는 좌파일까 우파일까? 1. 표면적으로는 비정치적. 명리학 자체는 운명, 흐름, 변화를 다루는 철학이기 때문에 좌파, 우파라는 정치적 이념과는 직접적 연관은 없음. 피클 명리는 삶의 해석자이지 정치 사상가가 아니에요. 이러네. 그래요. 똑똑하네. 성향상 중도 혹은 온건 진보에 가까움 해놨네. 사람 중심, 삶 중심, 공감 중심의 콘텐츠 특성상 권위, 질서보다는 개인과 감정, 관계의 유연함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 이런 면은 좌파적 감수성, 공감, 포용, 다양성, 상대에 대한 존중이 다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사주의 구조와 운명을 인정하고 질서를 해석하는 전통적 관점은 보수적 요소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적인 요소도 있고 우파적인 요소도 있다. 그러니까 진보적인 요소도 있고 보수적인 요소도 같이 있다. 음, 음. 자, 결론. 좌우를 따지기보다 개인의 운명과 현실을 통찰하고 그 사람이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러겠네. 음.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아, 재밌어. 재밌는데, 이게 영상으로 찍으니까 그래요. 이게 지금 나 혼자 지금 웃고 그런 건지, 보시는 분들은 혹시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런 건 아닐까? 그 생각도 들고,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의 전 분야에 이제 영향을 끼치잖아요?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미국 방송인가 어디 나와서 이렇게 이제 사회자가 질문하고 빌 게이츠가 대답하고 이런 걸 봤는데 그게 2024년도에 이렇게 방송된 건가 봐. 그런데 빌 게이츠가 그러더라고. 앞으로 자기는 5년 뒤? 10년 뒤? 5년 뒤라 그랬던 것 같은데 대다수 의사들이 직장을 잃을 거라고, 의사들이 없어질 거라고, 대다수 의사들이 그래놨더라고. 많은 직업이 사라질 거라고.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그걸 만들어내야 된다. 합의를 해가지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난 이런 시국에 저는 그래요. 참 윤석열 같은 참 몰라 나 역사에 길이 남을 거라 생각해. 우리나라 역사에 나중에 500년 뒤, 1000년 뒤에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에서 뭐 연산군이라든지 그죠? 같은 급으로 나는 남을 거라고 봐요. 이 윤석열, 김건희 이 사건이. 그래서 참 이런 희대에 폭군이죠, 폭군이야. 국민들 상대로 이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끝내서, 나 이거 끝내는 과정도, 우리가 그 옛날 세계사 이런 거 보면 뭐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그 전에 저기 영국에 뭐 시민들이 피를 안 흘리고 뭐 이렇게 혁명했다 해가지고, 그 뭐야, 명예혁명, 이런 거 있죠. 난 그 명예혁명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프랑스 혁명이랑.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이 윤석열이 계엄하는데 이때 국회에 뛰어가가지고 야 하고 그 뒤에 이제 키세스단 키세스단 이전에 또 그 뭐예요 그 예전 소녀시대 그 노래 뭐지 그 막 노래 들어가지고 뭐 여대생들 그 여대에서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거부터 해가지고 키세스단 그거에서 헌재 탄핵까지 너무너무 진짜 또 위대한 거예요. 윤석열을 찍은 이런 절망의 시대에 국민들 어쨌든 다수가 윤석열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절망에서 다시 또 희망이 또 살아나고 꽃피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절차적인 이런 걸 다 지켜서
탄핵까지 완성시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내란에 대한 어떤 마무리는 아직 안 됐죠. 그 마무리는 대통령 선거까지 일단은 끝나야 돼요. 끝나야 내 생각에 한 7분 응선 정도는 일단 넘는 거야. 한 6분 응선. 대통령 선거에서, 어, 어쨌든 민주적인 후보가 당선이 되어서 이 내란의 이제 주체는 이제 저 윤석열과 그죠? 그 세력들 아닙니까?를 난 엄벌을 해야 된다고 봐요. 엄벌을 하되 다시 또 이제 뭐 법으로 개정할 게 있다면 또 개정해서 우리가 이 과정에서 드러난 어떤 법의 허점이라든지 그런 걸 악용을 하잖아요. 예, 그런 걸 보완을 또 해야 되고, 난 또 다른 한편은 또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은 항상 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난 그래. 우리 진보 보수는 다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 배를 타는 운명이란 말이야. 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윤석열이 하는 행동은 적으로 규정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내가 이야기했지만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를 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를 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 그죠? 걸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다리가 있어야 걷는데. 심장이, 예를 들어서 저 밑에 간 보고, 아니면 저 콩팥 보고, 야, 너는, 필요도 없는 놈이야. 그러면 돼? 아니잖아요. 둘 중에 어떤 거라도 없으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야. 그래서, 건전한 보수가 우리나라에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어? 그런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운동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와, 진짜. 하여튼 그게 다시 또 이런 너무 극단으로 흘러갈까봐 난 그게 좀 걱정은 돼. 그래요. 네. 그래서,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저 혼자서, 주저리, 떠들어 봤습니다. 재미없었으면은 할 수 없고. 네, 이제 5월인데, 여러분, 5월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죠? 그래서 가족들이랑 즐겁고 행복하고, 2022년에 봄은 딱 한 번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번의 봄, 행복하게, 즐겁게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